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스퀘어 인사이트 23년 물류시황 회고 및 24년 전망을 주제로 이번 웨비나의 사회를 맡은 첼로스퀘어 운영그룹장 서돈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웨비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말에도 물류시황과 관련된 각종 지표들을 살펴보고 글로벌 물류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이슈들 점검해 봤었는데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올 한 해 물류시황을 돌아보고 내년 시황 전망은 어떠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웨비나는 40에서 5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발표 마지막에 해상, 항공, 마켓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와 함께 내년을 미리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정리해 볼 예정이니까요. 마지막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가 종료되기 15분 전에 오픈되는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3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본 웨비나를 이끌어 주실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 SDS 첼로스퀘어 운영팀의 서돈석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 SDS 프라이싱 팀에서 해상 관련 마켓 인텔리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성훈 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 SDS 프라이싱 팀에서 항공 관련 마켓 인텔리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성규 프로입니다. 네, 배성훈 프로님, 고성규 프로님, 이렇게 다시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올해 그리고 내년 물류 시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23년 물류 시황에 대한 회고입니다. 우선 해상운송 부분을 배성훈 프로님께서 설명해 주실 건데요. 지난 5년간의 시황을 종합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배성훈 프로님. 네, 본격적인 2023년 해상 시황 회고에 앞서 최근 5개년 동안의 해상 시황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SCFI 연평균 지수를 보면 21년 3,792에서 22년 3,410으로 하락 후에 올해 현재까지 평균 981로 오히려 급락을 하였는데요. 이는 올해 미국 수입 물동량 감소 등의 수요 약세와 공급망 정상화에 따라 해상 운임이 팬데믹 이전인 19년도 수준으로 돌아가는 리노멀의 시기로 회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SCFI 세 자릿수로 복귀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인 19년도 평균 811 대비해서는 올해 현재까지 21%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자료는 연도별 수요와 공급의 증감률을 표시한 그래프인데요. 21년 운임 급등기를 보시면 수요는 6.6%, 공급은 4.5% 증가로 수요 우위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올해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이 7.7%로 초과 공급 상황 지속되었고 이에 운임 약세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최근 5개년 추세로 봤을 때도 방금 언급한 21년을 제외하고는 시장 전반에 공급 우위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프로 5년간의 추이를 보여주니까요. 가독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글로벌 해상 운임 지표인 SCFI 운임 지수를 가지고 올해 해상 운임의 흐름과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CFI 종합지수는 23년 현재까지 평균 981로 22년도 대비해서 71% 하락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 선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이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던 22년 3분기부터 인플레이션 우려와 또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컨테이너 시황도 빠른 속도로 가라앉았는데요. 23년 해상 시황 전반을 돌아보면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과 또 대규모 선봉령 인도가 시작되면서 운임 약세를 보낸 한 해였습니다. 선사들은 적극적인 공급 조절 전략과 여러 차례의 일괄 운임 인상 시행을 통해서 운임 반등을 시도해야 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대적인 공급 우위 상황을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상 시황은 성수기 효과를 기대했던
3분기에도 수요 부진이 지속되며 유의미한 반등에 실패하였고 결국 현재 수준으로 잔여 기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파나마 운하 수위 저하 및 전쟁 이슈 등으로 인해서 선복 제한이나 우회 운항 그리고 추가 차지 부과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요 부분은 좀 어떤가요? 네, 이번 장은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미국 소매 수입, 물동량 수준을 통해 컨테이너 해상 수요의 전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는 전미 소매협회에서 발표하는 월별 미국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입니다. 23년 3분기까지는 22년 전분기 대비해서 물동량 감소 폭이 컸으나 올해 4분기 들어서 물동량 반등하고 있음을 또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23년 전체 물동량은 22년 대비해서 약 13.5%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올해 11월과 12월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증가한다는 점을 좀 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수에즈 운하 자초 사고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또 중국 항만의 연이은 봉쇄, 북미 항만 채선 등의 글로벌 공급망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중국 외에 공급망 거점을 추가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과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 전략을 통해 생산 거점 다변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북미 수입 물동 기준으로 19년도 42.7%를 차지했던 중국은 올해 40% 선이 무너지면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요인으로 또 더불어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한 반도체 칩스법, 중국과 대만 간의 대립 등의 정치적, 경제적 이슈 등에서도 미중 두 강대국의 계속되는 갈등 영향도 북미 점유율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베트남과 한국 그리고 인도는 중국의 점유율 하락분을 가져오면서 19년도 대비해서 3개국 모두 북미 수입 물동량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사건과 인자들이 글로벌 수요 및 물동량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해상운송 정시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3년은 공급망 우려를 완전히 털어낸 한 해였습니다. 여기 왼쪽 글로벌 정시성 그래프를 보시면 23년 평균 62%로 물론 아직 19년도 대비해서는 소폭 낮은 수준이나 22년 평균 대비해서는 20%를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9월 들어 처음으로 20년 정시성을 상회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팬데믹 기간 극심했던 항만 채선과 선복 부족에 따른 영향으로 저조했던 정시성이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완연한 정상화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는 미 연준에서 발표하고 있는 공급망 압력 지수 GSCPI입니다. GSCPI 지수는 팬데믹 기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정체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공급망 압력 관련한 측정 필요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뉴욕 연준에서 만든 지수인데요. 본 지수를 살펴보시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1.74로 팬데믹 이전인 19년도 10월의 수치인 0.1보다도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코비드 발생 이후에 업계를 짓눌렀던 공급망 압력은 이미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글로벌 공급망 관리 부분인데요. 이러한 글로벌 정시성 및 압력 지수에 대한 트렌드를 감지하고 계시면 향후 공급망 최적화 전략을 수립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네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고성규 프로님께서 항공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실 건데요. 최근 5개년 트렌드부터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화물 부문의 최근 5개년 동안의 운임과 수요 공급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텍인덱스 홍콩발 미주착의 연평균 지수를 보면 21년 8.63달러에서 22년 7.91달러로 하락 후 올해 현재까지 5.01달러로 급락하였는데요. 해상 물동량 감소와 미국 수입량 물동량 감소로 항공 물량도 감소하면서 운임 하락을 하였습니다.
다만 해상 운임과는 달리 여전히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 45%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자료는 연도별 수요와 공급의 증감률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21년 운임 급등기에 수요는 20.9%, 공급은 12.5% 증가로 공급 대비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수요는 1월에서 9월 현재까지 5.4% 감소하였으나 공급은 7.2% 증가함에 따라 공급 의의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에 운임 약세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5개년 추세로 봤을 때 팬데믹이 발생한 20년을 제외하고는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대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항공 부분은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해서 아직 45% 정도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고 최근 공급 우위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홍콩 택 지수 살펴보시죠. 네, 항공 운임 대표 지표인 택 인덱스 운임 지수를 가지고 올해 항공 운임의 흐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콩발 미주착 기준 23년 현재까지 평균 5.01달러로 22년도 대비해서 37% 하락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라색과 회색인 미주착 홍콩발 상해발 운임을 보시면 22년 2분기부터 지속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 9월 초부터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량 증가와 더불어 항공화물의 전통적 성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현재 추세를 전환하여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프에서 노란색과 에메랄드색인 홍콩발과 상해발의 유럽착 흐름을 보시면 22년 2분기 이후 하락 추세인 건 미주착과 유사하나 완만하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말 미주착 운임이 상승하며 동방 반등하는 모습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운임 지수의 경우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먼 먼데이와 연말 신년을 맞아 전자상거래 물량 중심으로 물량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는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실제로도 최근 중국, 미국 구간을 중심으로 이커머스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스페이스 제한 및 운임 압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성수기 상황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시즈널한 특성을 인지하고 계시다가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요 및 공급 부분인데요. 고성규 프로님, 그래프를 보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수요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표는 아이아타에서 집계하는 항공화물 CTK, 카고 톤 킬로미터로 수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23년 9월 기준 전 세계 국제선 항공 수요의 경우 1,800만 톤 킬로미터로 19년 대비 98.2% 수준이며 누계 대비는 95.1%를 기록하였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누계 기준으로는 94.4%로 약세를 보였으나 8월에 이어 9월에도 전년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항공화물 수요가 회복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항공사 연합인 AAPA 자료를 통해서 본 아시아 항공화물의 경우에도 누계 기준으로는 팬데믹 이전 대비와 전년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9월에는 전년 대비 보합세를 보이며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항공화물 및 아시아 항공화물은 최근 주요국 제조업 회복에 따른 물량 증가로 수요가 회복 추세인 것으로 아이아타와 AAPA는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표에서 시버리 자료를 통해 항공화물 공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3년 10월 중순 기준으로 국제선 항공화물 공급의 경우 19년 동기간 대비 3.4% 증가한 상황입니다. 기종별로 보면 항공사 벨리 공급은 19년 대비 14% 감소, 항공사 화물기는 15% 증가, 특송사 공급은 29% 증가를 기록하였는데요. 올해의 경우 그래프에서 에메랄드색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최근 들어 주춤하긴 하지만 항공사 벨리 공급이 지속 증가하며 전체 공급의 증가에 큰 포지션을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벨리 공급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1월의 경우 19년 대비 26% 감소하였으나 현재는 14% 감소로 회복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해상항공 부분의 지난 시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앞으로가 더 궁금하잖아요. 이제 24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원 프로님, 글로벌 전문기관에서는 24년 해상 수요 전망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네, 대표적 글로벌 전문기관인 클락슨과 MSI 모두 올해보다는 내년도 수요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클락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컨테이너 수요는 예상보다 더딘 경기 회복 등으로 인해
22년 물동량과 비슷한 2억 TU가 예상되는데요. 24년에는 다소 완만한 세계 GDP 성장 등 감안했을 때 내년 물동량 전망치도 올해 대비 약 3.8% 증가한 2억 800만 TU가 예상됩니다. 주요 항로별로 살펴보면 동서항로와 인트라아시아 중심으로 물동 증가세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특히 북미 지역은 그동안 축적된 재고의 소진과 내년 상반기 금리 하락 기대, 또 수입국 다변화에 따른 물동량 증가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예상 외의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될 시에 수요 부문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도 줄 수 있는 점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럽 지역은 긴축 통화 정책에 따른 실물 경제 정체로 화물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럼 해상 공급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해상 공급 부문에서는 기록적인 신조 인도량으로 인해 시황 압박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선박 발주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은 21년부터 이어졌고 고시황의 원인도 있었지만 환경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했던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발주도 많았기 때문인데요. 24년에는 무려 신조선 260만 TU가 인도되면서 올해 대비 6.8% 공급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 발주 잔량 순위도 보면 MSC는 향후에 150만 TU를 인도받아 현재의 시장 점유율 1위를 더욱더 굳건히 할 것으로 보이고요. CMA CGM도 현재 예정된 130만 TU를 인도받게 되면 머지않은 미래에 머스크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시행된 IMO의 CII 규정 적용으로 인해서 24년부터 폐선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즉 폐선 확대로 인해 공급 증가의 절대적 규모를 소폭이지만 상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도별 스크랩 비중을 좀 수치로 살펴보면 올해는 0.56%로 스크랩이 거의 없었던 상황인데요. 내년에는 환경 규제 요인으로 다시 2.3%대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폐선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급 증감률도 23년도에 정점을 찍고 27년 2.9%로 매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해상운송 시장은 전통적으로 신조선 시장, 배를 만드는 거죠. 조선소에서. 그리고 해상운송 시장, 지금 저희가 물류를 진행하는 해상운송 시장, 그리고 폐선 시장, 배를 스크랩 처리하는 거예요. 고철로.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시장의 수요 공급 부분이 해상 운임에도 각각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수요와 공급 부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중요한 운임 전망은 어떤가요? 네, 내년도 해상 운임은 수급 펀더멘털 지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은 수요를 공급으로 나눈 그래프인데요. 손익 분기점인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으면 초과 수요, 100 이하면 초과 공급을 뜻하는데요. 드류리는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라 당분간 초과 공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황기에 발주된 컨테이너 선박들의 연이은 인도로 인해서 24년에도 수급 요인의 약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기관들에서도 비슷하게 전망하고 있었는데요. 발틱 국제해운거래소와 TI인사이트 모두 고금리와 고유가 등 이런 거시경제 둔화 요인으로 내년도 수요 증가 대비해서 공급이 더 많은, 즉 공급 우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도 컨테이너 시황은 결국 공급 우위에 수급 불균형 상황을 피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네, 공급 우위 시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화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 수 있겠네요. 물론 선사들의 선대 재편 및 공급망 조절 노력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IMO 환경 규제에 따른 탄소 배출량 저감 이슈로 인해서 화주들의 비용 증가가 예상되기도 하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배성원 프로님, 고성교 프로님 같은 물류 전문가분들과 상의하셔서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항공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규 프로님. 네, 이어서 항공화물 시황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항공화물 컨설팅 업체인 제네타는 24년 항공화물 수요를 1에서 2% 증가로 전망했고, 또 다른 업체인 월드 ACD의 경우 1분기는 2% 증가, 2분기는 3% 증가 전망을 하며 24년 전체적으로 수요가 증가 전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4년의 세계 교역량은 IMF는 3.5%, WTO는 3.2% 증가 전망되며 이러한 수치 또한 세계 항공화물의 증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TO 기준 주요 시장 교역량 전망에서 항공화물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인 아시아의 경우 수출 4.9% 증가, 수입 5.2% 증가 전망하여 항공화물 시장 수요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4년 항공화물 흐름은 세계 교역량 및 해상화물 수요에 영향을 받는 특성상 올해 기저효과로 23년 대비 증가 전망이 우세해 보입니다. 다음은 항공화물 주요 품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품목들이 올해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며 내년에 기저효과로 반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24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올해 대비 11.8% 증가 예상되며 스마트폰 출하량은 24년 6% 증가 전망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14년 이후 올해 최저 출하량을 보이며 내년 반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또한 PC 출하량의 경우도 24년 3.7% 증가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우 올해 23년 8.9% 성장에 이어 24년에도 9.4% 성장 예상되어 지속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물량이 강세를 보이면서 세계 항공운송 시장의 주요 품목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네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항공의 공급과 운임 부분인데요. 아이아타의 전망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흔히 접하고 계신 아이아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이아타는 국제항공운송협회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약자이고요. 1945년 쿠바 하바나에서 57개 정기 항공사들의 참여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54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ATA의 주요 미션은요, 항공기업 간에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할 각종의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고요. 항공운송 산업의 권익 대변과 정책, 규제, 개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아타 항공운송회의에서 결정되는 운임 및 서비스의 조건, 운송 절차, 대리점에 관한 규정 등은 전 세계 아이아타 항공사의 대리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요. 각국 정부는 이를 인정해서 공신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만큼 아이아타의 항공시장에 대한 영향력과 전망은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성규 프로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항공화물 24년 공급 운임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타에서는 항공화물 공급을 2에서 4% 증가 전망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10월 16일에서 10월 29일 기준으로 19년 대비 3.5% 공급이 증가된 상황인데요. 24년에도 팬데믹 이후 증가된 화물기 공급이 지속 증가되며 계속해서 초과 공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왼쪽 아래 표를 보시면 아이아타에서 19년 대비 항공 승객 전망을 하였는데요. 24년에는 팬데믹 이전 대비 106%의 초과 승객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별로는 아시아의 경우 103%, 유럽은 108%, 북미는 106%로 항공화물의 주요 시장들이 모두 초과 승객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는 여객기 벨리 공급 증가에 영향을 주어 24년 공급 증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항공화물 운임 전망입니다. 운임의 경우 23년 연말까지는 상승이 예상되나 24년 전체로 보았을 때는 약세가 전망됩니다. 우선 제네타에 따르면 항공화물 화주들의 장기 계약 비중이 지속 증대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는 운임 변동 가능성이 약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항공화물 수요 대비 벨리 공급 증대로 공급 우위 시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과 여전히 팬데믹 이전 대비 고운임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것 또한 운임 약세로 보는 이유입니다. 다만 중국발 전자상거래 및 전 세계 전자상거래 물량의 확대 규모에 따라 운임 상승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해상항공 부분의 24년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은 글로벌 주요 마켓 이슈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정기선 컨소시엄의 불확실성, 환경규제, 파나마 이슈, 그리고 이커머스 물동량 급증에 대해서 우리 두 분 전문가분들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글로벌 주요 마켓 이슈 중에 해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전기선 컨소시엄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부분입니다. EU에서는 CBER이라 불리는 독점 금지법 적용 예외 규정을 24년 4월부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재의 시장 환경에서 CBER 제도가 당초의 도입 목적에 맞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게 이 같은 결정의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시기에 공급망 대란으로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하였고 선복 부족이 이슈화되면서 화주들은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했었는데요. 이로 인해 유럽 화주협회 등의 화주단체가 CBER 폐지를 촉구하는 계기가 형성되었고 최종적으로 종료가 결정되었습니다. CBER 폐지에 따라 선사들이 새로운 법적 구조에 적응하는 동안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임의 향방에 대해서는 전기선 운송규칙 정상화에 따라 운임 하락을 예측하는 포워더 측, 그리고 선사가 주요 노선에 자사선을 모두 투입하게 되면 당연히 철수하는 노선이 생길 것인데 이에 선복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운임 상승을 전망하는 또 선사 측 입장으로 나눠집니다. 물론 아직 운임의 입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기에는 다소 시기상조이나 선박 공유 협정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선사들은 유럽 선사들에 비해 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기선 컨소시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2M 얼라이언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M 내 두 선사의 불균형된 선복 배치부터 살펴보시면 MSC는 보유 선대 가운데 25%인 115만 TU, 머스크는 39%인 165만 TU를 배치하였는데요. 2M에 투입되는 비중에 비해 비동맹 선복량에 투입되는 비중이 훨씬 큰 점이 눈에 띕니다. 이 극표가 왼쪽의 하단 막대 그래프인데요. 독자 운영 서비스 그리고 타 얼라이언스와 제휴를 통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두 선사의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얼라이언스 해체 이유를 살펴보면 두 선사의 미래 전략에 대한 상이한 관점이 장기적 협력에 걸림돌로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통합 물류사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반면 MSC는 선복량 증대를 통한 전통 해운업에 집중하기로 한 점인데요. 오른쪽 아래 표에서와 같이 21년에서 23년을 거치면서 MSC의 독자 서비스는 18회로 증가한 반면 머스크는 8회로 서비스 커버리지 수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 2M 해체 이후 MSC는 충분한 캐파를 보유하여 전 세계 네트워크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머스크는 선박 공유 협정을 통해 다른 선사와 선복량 공유를 하지 않으면 현재 수준의 동일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유지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마켓 이슈는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 관련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환경 규제로는 IMO에서 23년 1월 1일부로 시행한 탄소 집약도 지표인 CII가 있습니다. 본 규정은 23년 한 해 운항 기록을 가지고 등급을 산출하는데요. 따라서 최초의 CII 등급은 24년 초에 계산되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미 해운 선사들은 저속 운항을 통해서 탄소 배출 저감 전략을 시행 중인데요. 클락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속 운항 시행으로 글로벌 공급량이 연평균 1.5에서 2% 정도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친환경의 중요성 강조되는 현 상황 고려했을 때 이러한 CII 규정은 화주가 운송 수단으로 선박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24년 1월에 시행되는 EU ETS, 즉 배출권 거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상업용 선박에 적용이 되며 제도 시행에 따라 선사들은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동일한 양의 배출권 허용량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다만 배출권 가격 산정에 있어 선사들 간에 조금 다소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탄소 배출량 산정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각 화주들의 경우 이걸 컨테이너 개수로 할지 중량으로 할지 그리고 또 공 컨테이너의 회수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등의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른쪽 아래 표에서와 같이 극동아시아에서 북유럽 기준에서도 보시면 각 선사별 제시하는 ETS 가격표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주들에게 비용이 좀 증가할 부분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극심한 가뭄으로 발생한 파나마 운하 통항 제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파나마 운하의 수위를 조절하는 같은 호수의 수위가 23년 초부터 급격하게 빠졌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파나마 운하청에서는 통항 능력을 통제하기 위해 선박의 홀수를 제한하고 또 일일 통항 제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선박의 홀수란 선박이 물에 잠기는 깊이를 뜻하는데요. 파나마 운하청에서는 기존 홀수인 55피트에서 올해 6월 43.5피트로 홀수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통항 제한 척수도 기존의 36척에서 11월에는 25척, 그리고 내년 2월에는 18척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파나마 운하를 통항하는 선박의 대기 일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걸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벌크선과 특히 LPG 선박에서 대기 일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스케줄 예약을 통해서 운항을 하는 특징과 또 만성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파나마 운하 통항의 우선순위 적용됨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파나마 운하청은 이러한 극심한 가뭄이 향후 10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수에즈 운하 경유를 이슈, 또 파나마 운하 대기 시간 증가 가능성, 또 추가 할증료 부과에 등에 따라서 운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 다소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 이커머스 수출 급증에 따른 아시아발 운임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항공화물 수출 수요는 항공운송을 통한 국가 간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상반기 중국 전체 수출은 22년 동기간 대비 4% 성장에 거쳤지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은 20%로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전자상거래 물량의 증가는 아시아 지역 항공화물 시장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9월 말 중국 골든위크 연휴 전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량이 급증하며 베트남발 항공화물 시장에도 영향을 주며 베트남발 미주 유럽차 운임이 상승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9월 18일 대비 11월 20일 기준으로 텍 인덱스 베트남발 유럽차 운임은 68.5% 상승, 베트남 미주차 운임은 53.7%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물론 전자상거래 물량뿐만 아니라 항공화물의 성수기가 도래하며 전반적인 물량 상승이 운임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항공화물과 관련된 주요 기관들에서는 전자상거래 물량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아주 중요한 글로벌 마켓 이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상 부분은 지속적인 신조선 증가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올해 23년 내내 지속적으로 운임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는 신조선 공급과 맞물려서 24년도에도 운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IMO 환경 규제에 따라서 스크랩, 폐선이죠. 스크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내후년인 25년부터는 공급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물류비 예산 책정이나 사업 계획을 하실 때 앞서 설명드린 수치들을 참고해서 공급망 전략을 수립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은요, 여객기 벨리, 항공기 배 부분이에요. 여객기 벨리 공급 확대로 인해서 공급 우위의 시장이 예상되고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앞으로 출장 가시는 일들이 많아지실 거기 때문에 여객기 운항이 확대되면서 벨리를 활용한 항공기 스페이스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커머스 물량이 복병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시즈널 카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성수기 트렌드를 참고하셔서 계획적인 항공운송 계획을 수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EU에서 24년 4월부로 CBER을 폐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운선사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머스크와 MSC의 2M 얼라이언스가 25년도 1월에 종료돼서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될 텐데요. 머스크는 종합물류기업, MSC는 선대 확장을 기반으로 한 해상운송업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부분도 주목하면서 각각 개별 선사별로 운용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 관련해서는 24년 초에 IMO 선박별 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에 따른 선봉량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 자명해서 이게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선사들이 어떤 식으로든 탄소 배출량 감축 비용을 화주들에게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나마 운항 통항 제한은 당분간 해소가 안 되고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북미 서안을 통한 철송 연계 또는 싱글 트럭, 침 트럭도 대안으로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인트렌직 재고를 감내할 여력이 있으시다면 지중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미주 동안양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발 이커머스 수출 증가도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모든 마켓 동향 및 시황 정보는 저희 찰러스케어 화주 포탈로 오셔서 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면 데일리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첼로스케어닷컴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첼로스케어닷컴에 오셔서 무료로 회원 가입을 하시면 해상, 항공, 특수동 물류비 견적부터 부킹, 서류, 트래킹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러한 시황 예측 데이터 및 각종 레포트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 진행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Q&A 몇 가지 살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파나마 이슈네요. 파나마 운하 통항 제한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추가 물류비 상승 여부와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배성원 프로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발표드린 바와 같이 파나마 운하청에서는 내년 2월부터 하루 통과 선박을 18척으로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선사들은 운하에 할증료 부과를 통해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MSC는 12월 15일부터 TEU당 297달러, CMA CGM은 24년 1월 1일부터 150달러의 수수료 부과를 발표함에 따라 아시아발 미 동부양 해상 운임의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머스크의 경우에는 통과에 필요한 슬롯을 운하 도착 14에서 30일 전에 미리 확보를 하여 정시 운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발보아와 크리스토와 발간의 제한적인 블록 트레인 서비스를 확보하는 등 대안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엘니뇨가 좀 지속되는 상황으로 파나마 개선 여부가 다소 불확실하기에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선사들이 할증료를 부과를 하겠네요. 네,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이번에도 해상 쪽 부분인데요. 내년 1월부터 유럽 내 해운 부분에 적용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앞두고 혼란이 많을 것 같은데요. 화주 입장에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EU ETS 관련해서 조금 전 언급드린 4개 선사 외에 최근 HMM도 유럽에서 북미 항로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 비용 부과를 발표하였는데요. 이렇게 주요 선사들의 비용 부과로 인해서 화주 측 비용이 증가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다만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희 첼로스케어 포탈을 통해 예상되는 탄소 배출량을 편리하게 조회 그리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SDS에서 제공하는 탄소 배출량은 첼로스케어 내 운송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글로벌 공인 산정 솔루션인 에코트랜짓에서 계산된 양입니다. 또 더불어 출발지, 도착지, 운송 모드, 중량 단위 등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선정되오니 첼로스케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첼로스퀘어를 통해서 해상 운송이든 항공 운송이든 내륙 트러킹이든 기차를 통해서 진행하는 물류든 첼로스퀘어를 통해서 진행하는
물동량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대시보드로 보여준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항공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항공화물 아시아발 미주차 운임이 상승폭이 매우 가파른 이유가 전자상거래 수요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고성규 프로님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시아에서 미주차 운임이 상승한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물량의 증가였습니다. 다만 그 외에도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의 폭설로 인한 운영 중단으로 화물기들의 일정이 변동되면서 공급 부족 사태로 항공화물 운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주요 매체 및 기관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미국 사이의 여객기 공급은 회복률이 낮은 데에 비해 승객은 늘어나면서 여객기 벨리 공급이 부족한 것 또한 운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Q&A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오늘 준비했던 저희 컨텐츠들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삼성 SDS 스퀘어 인사이트 23년 마지막 시황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연말 보내시고요. 다음 웨비나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